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네, 스카이센 오늘 모셔서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당분간 몇 개 정도 팟캐스트처럼 저희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가는데, 사실 라디오에서 듣는 것들을 이제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로 듣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뭔가 회복에 관련된 거를 그냥 너무 부담 없이 또 가벼우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뭐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이제 할까 하다가 첫 번째 주제로 한 게 성도 중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인데 뭐 이렇게 정해진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저희들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카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봤잖아요. 뭐 회복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뭐 TV나 뉴스도 보고 그렇고 근데 좀 어때요? 이제 보면서 성도 누가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말하는 경우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그냥 제 경험담을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이라는 것은 중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이란 것은 그냥 기본적인 욕구이고, 남자라면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성 중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일이, 제가 이제 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 직장 상사가 20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성 중독 같습니다. 치료를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성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생활들을 하면서 제가 성 중독자이고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 또는 뭐 또 뭐 음식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최초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카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공인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치료 기관도 있고 이렇게 된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거를 널리 인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그 중독 회복 어떤 센터를 운영하시는 한인 선교사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도 이제 중독인 것 같다, 성 중독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얼마 안 가서 거의 한 달 안에 그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행위로 못 끊으면 이건 중독 아닌가, 이렇게 많이 재발하면 중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중독이다, 중독일 수 있겠다, 이거를 제가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스카이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중독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 또는 중독이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막 이게 뭐 나의 의지의 문제 또는 뭐 내 방식대로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면 이게 중독이라는 걸 암과 동시에 그 이후의 회복의 방향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방식들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뭐 이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예 모르면은 이제 회복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 알게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인분이 같이 일하시는 그 지인분이 당신은 성중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점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엄청 재발을 하시고 계셨을 거고 아마 그 전에 그러다가 중독이라는 얘기를 뭐 들켜서든 뭐든 이제 드러나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인정을 하신 거예요? 듣자마자 인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 중독이 된다고? 성은 그냥 기본적인 욕구 아닌가? 나는 그저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이잖아.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나보고 중독자라고 하네? 좀 기분 나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당신이 중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성중독인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누가 먼저 연락을 오냐면, 배우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먼저 연락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배우자들만 연락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연락을 와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성중독인 것 같습니다라고 자녀들이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최초에 뭐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초반에 그걸 인정하는 거는 매우 많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는 워낙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인정한 경우지만 어쨌든 초반에 인정하는 경우는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율이 높은 것 같진 않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배우자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바르실레를 만나면 아니면 뭐 저희랑 뭔가 작업을 하면 그 중독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깨져가지고 나는 중독입니다 뭐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이렇게 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기분 나쁨을 다른 거로 좀 표현한다면 어떤 기분 나쁨과 좀 비슷해요? 뭐라고 비유를 해야 할까요? 그런 거죠. 이제 학창 시절에 놀릴 때 이제 언덕 위에 하얀 집, 너는 거기에 가야 돼. 이렇게 놀렸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병원 가야 돼. 너는 뭐 정신병원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환자 취급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참. 근데 이제 이 인정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최근에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인데 이 병이 어떤 그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이 본인이 이걸 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뇨병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이 심해서 이제 음식들에 대해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 걸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보통 당뇨 수치를 보니까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700까지 올라간 거예요. 700. 그러니까 진짜 죽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제 수치가 올라갔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입술이 파랗고 얼굴이 이제 약간 잿빛처럼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간식을 사갔거든요. 이제 도너츠를 사갔는데 도너츠를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당뇨면은 선생님은 좀 안 드시는 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근데 막 그렇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게 그만큼 좀 어렵긴 하더라.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지 않을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진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이 좀 그거를 설득해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어때요? 좀 이제 내가 인정하게 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언제셨을까요? 중독이 인정이 됐을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성에 이슈가 있는 문제가 이제 좀 터져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결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혼도 이제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성 중독인 것 같으니 치료를 받아봐라 했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인정이 안 됐는데, 직장 상사가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저한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야. 직장 상사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니 꼭 성중독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게. 이렇게 되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저한테 좀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이제 성중독 상담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성중독 상담 이제 기관에도 등록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정이 안 돼가지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성중독이라고? 내가 왜 성중독이지? 나 그냥 한번 실수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또 제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봤더니, 제가 처음에 이슈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난 3년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나는 중독자가 맞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시간과 재발, 이것이 저를 성중독자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한번 알려주고, 가볍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자신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마음으로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겪게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중독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볍게 객관적 정보를 알려주고, 성중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본인이 재발하는 기간들을 좀 지켜보되, 이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돕는 거, 또는 인정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면서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돕는 거. 요게 사실 엄청 느린 것 같고 당장 고쳐야 되니까 답답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보학교에서도 이제 스카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들어오지 않고 뭐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을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메시지를 최초에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 힘들어질 때 이제 시간과 경험이 쌓일 때 그때 가서 이제 돕는 게 당사자에게는 제일 좀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좀 우리가 그럼 이렇게만 그냥 방치할 거냐, 놔둘 거냐, 시간과 그냥 재발하도록 그냥 놔두기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좀 땡길 순 없겠냐,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좀 주변의 멤버들도 보고 또 자신의 경험도 봤을 때 좀 땡기는 거 이런 것들도 할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인데 20대 초반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20대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중독이 점점 심해지고 더 엇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30대 중후반에 이제 성적 문제 이슈가 일어났을 때는 부모님께서 제 인생에 터치를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말씀도 안 드리고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연락도 안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티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방황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하에 회복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부모님한테 연락도 하고 싶어지고 어느 날은 부모님 집에 한번 찾아가 보기도 싶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엇나가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너무 간섭을 하면 그죠? 이제 엇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를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는가 아닌데,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우리 어떻게 성 중독을 처음에 인정하게 됐고, 또 이제 성 중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알코올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 오케이. 도박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러면 뭐 약물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식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게임도 오케이. 또 뭐 도벽도, 분노도, 폭력도. 그러면 성은 왜 안 되는가? 당연히 성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들어봤기 때문이지 성도 중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게 성중독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성은 본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재발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성욕이랑 다른 어떤 병적인 정욕들이 그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배우자랑 뭐 성관계를 하더라도 뭐 얼마 안 돼서 또 불일 듯 정욕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단순 성욕하고는 좀 다른 병적인 어떤 다른 욕정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든 게 이제 성 중독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 중독과 로맨스, 성 중독과 뭐 음식, 성 중독과 미디어, 성 중독과 뭐 원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 중독과 이제 스카이 선생 같은 경우는 성 중독과 뭐 우울이나 조울 뭐 이런 거랑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울증 확진 판정을 받은 조울증 환자인데요. 이제 조울증 중에서도 이제 우울이 주가 되는 반복성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이 굉장히 심하고 또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이제 20대 초에 10대 후반에 병이 발병을 했고 이제 20대 초가 됐는데 이제 잠을 몇 년간 계속 너무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독한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래서 그럼 잠을 아예 못 잤어요? 2, 3일간 못 자다가 2, 3일에 한 번씩 자는데 잠깐 졸듯이 자다가 깨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잠이 그냥 안 와요? 아무리 잘라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이라는 병이 수면 장애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대요, 처음에. 근데 그 수면 장애라는 것이 수면을 못 할 수도 있고 수면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면을 못 하는 걸로 병이 찾아온 거죠. 그때가 이제 고3 때였고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받고 치료를 받자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더 심각해진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으면 몸의 세포 하나가 다 느껴지는데 다 통각으로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1순위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귀는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갖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매일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 무기력 증상도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무의식 중에 이게 내가 이제 우울 무기력이 있고 수면 장애가 심한데 성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자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제 무조건 성관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패턴이 어떤 패턴이 생겼냐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무언의 압박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서 나 이렇게 힘드니까 너는 나한테 성관계를 해줘야 돼. 이런 무언의 압박을 계속 주면서 이제 성관계를 맺어갔죠. 그래서 우울 무기력이랑 성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지만 일단 수면 장애에 있어서 이게 성생활과 우울 무기력 수면과는 관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비슷한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 멤버인데 잠이 너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며칠씩. 그래서 그분도 아마 잠 때문에 정신병원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입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폐쇄병동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서 이 잠을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이제 술 먹으면 잠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존이 돼서 나중 돼서는 술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술을 마셨다가 안 마셨다 막 이렇게 되기를 반복하고 끊었다 안 끊었다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맑은 정신일 때 왜 자꾸 술을 먹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나의 약이었다. 나의 약이다. 나는 술을 약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술을 수면제로 쓴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성을 아예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성도 중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외국에서는 널리 퍼져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내 할 바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거 정도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스카이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좀 되게 과묵하고 조용하신 줄 알았더니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초청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